다른 질문, 네, 송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사실 송 원장님이랑은 발치 즉시 지현식님 그래서 이제 끝장 토론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특별히 더 멋있던 게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원칙만 지키면 모든 케이스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지드 소켓이라고 쉽게 말해서 산출물이 조금 많이 있는 소켓이나 이런 경우에는 발치로 즉시 식립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주 발치 아주 심한 치주염을 알아서 치주 농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치를 하는 소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못하는 걸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190명 정도 되셨고, 현장 등록하신 분들이 한 20, 30분 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의의 반응을 보면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자리 지키시면서 강의에 굉장히 몰입해서 잘 들으시는, 그래서 이번에 강의 주제들이 다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신 얘기가 강의 그 연자분들도 그렇고 또 들으신 청중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자화자찬이겠지만 강의 주제가 너무 신선하고 재밌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1시간씩 배분하지 않고 30분씩 짧게 배분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몰입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지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윤리 교육을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 주제에 대해서 다들 흥미를 보여주셔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대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과별로 소주제들, 연제들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 연자분들을 먼저 선정한 게 아니고 연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연제에 맞는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일찍 섭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연자분들의 특징이라면 저희도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 대학 출신, 저희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혹은 저희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즉 자문 교수님들, 그래서 대부분의 연자분들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 병원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로 연자들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연제를 미리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강의 중에 나온 얘기가 주제와 좀 어긋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상치약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 연제별 좌장은 5개 대학에 있는 임상치약대학원의 대학원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좌장을 맡으신 안윤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에 수원시 치과사회가 저희 학술대 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 학술대회 할 때마다 그 당시에 맡고 있는 수원시 치과의사협회 회장님께서 항상 오셔서 한 파트에 대해서는 한 세션에 대해서는 좌장을 쭉 해오고 계시고 올해는 이제 안윤표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이런 연재를 선정한 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나갔던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연자 같은 경우에 연재가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되는 치아인가 라는 걸 보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 골고루 이렇게 의뢰받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로컬에서 듣고 오시는 내용하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을 전 분야에서 좀 이렇게 다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학술대회 주제를 정했고요. 정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분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서저리 파트 쪽에 앞부분에 집중을 좀 했고요. 뒤쪽으로는 또 보존이라든지 또 구강내과 보초제라든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파트도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서저리와 보존적인 파트에 대한 배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적절히 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리크루트한 연자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각 부분별로 각 파트 이제 저희가 몇 개의 과들이 있거든요. 구강외과도 있고 또 임플란트 학과도 있고 그래서 또 교정과도 있고 그래서 해당 파트별로 연자분들을 따로 모셔서 저희가 특강 형식으로 대학원 선생님들과 또 저희 대학원 수업은 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청강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맡아주신 연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후에 대학원 중심으로 특강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최근 2년간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 기록과 문서로 남겨서 내년에는 또 새롭게 맡으시는 조직위원장님이 또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준비를 하실 때 어려움이 좀 없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주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차기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학술대회를 보면서 이제 부족한 것들, 이제 내년에 좀 보충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올해 없었던 그 윤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강의에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은 코로나 감염 예방 정책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병원에서 이제 워낙 그 정책에 대해서 코로나 제2유행에 대비하는 그런 코로나 감염 예방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 식사를 19년도까지는 항상 식사권을 지급을 해드렸는데 식사를 제공을 못해드린 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시설은 좋은데 이 강당과 소강당 저희 학술대회를 치를 공간이 오픈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배제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설치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됐으면 오신 분들이 또 새로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술 대회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작한 지가 채 6개월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저희 학술 대회를 비롯해서 최근에 있었던 오프라인 학회들이 별로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으로 전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의미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요소들은 자연스러운 노화나 그런 과정의 경우도 있고 또 이제